975년 여름, 고려의 수도 개경. 26년 동안 고려의 권력을 움켜쥐었던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호족들을 숙청하며 왕권을 강철처럼 단련했던 군주, 바로 광종입니다. 피로 세워진 권력이 주인을 잃자 조정의 시선은 단 한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왕태자 주, 훗날의 경종입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이 젊은 왕은 아버지처럼 다시 칼을 들 것인가? 아니면 그 칼을 내려놓을 것인가? 하지만 경종에게 왕위는 영광이 아니라 질식할 것 같은 생존의 끝이었습니다. 광종의 말년은 의심과 숙청이 이어지던 시대였습니다. 왕족과 공신들까지 처형되는 일이 이어지며 궁궐에는 언제나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어린 왕태자 경종은 그 시대를 바로 곁에서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언제 자신의 차례가 올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말입니다. 어쩌면 그는 궁궐의 어딘가에서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처형장의 비명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서에는 광종 말년의 숙청 속에서도 경종이 무사히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지나 왕관을 쓴 남자. 경종의 통치는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즉위 직후 경종은 먼저 사면령을 내립니다. 광종 시절 처벌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억울한 이들을 풀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정에는 잠시 안도감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고 곧 복수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광종의 숙청으로 가족과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경종의 즉위는 단순한 왕의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원한을 풀 수 있는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이 혼란의 중심에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선입니다. 왕선은 광종 시절 피해를 입은 인물로 경종 즉위 초 조정의 실권을 쥐게 됩니다. 그는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명분 아래 사적인 복수를 사실상 묵인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원한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정의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명분으로 사적인 살인이 이어지기 시작했고 정치적 원한까지 뒤섞이며 조정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왕선은 이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했습니다. 심지어 왕족들까지 희생되며 정치는 다시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광종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피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경종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숙청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권력을 휘두르던 왕선은 유배되고 복수를 묵인하던 분위기도 정리됩니다. 피는 결코 피로 씻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경종이 왕좌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혼란을 잠재운 경종이 선택한 다음 무기는 칼이 아닌 시스템이었습니다. 976년 고려 최초의 전국적 토지제도 시정전식과가 시행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땅 나누어 주기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관리들에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전식과에서 전은 곡식을 거둘 논밭, 시는 땔감을 얻는 산을 의미합니다. 당시 땔감은 밥을 짓고 겨울을 버티게 하는 오늘날의 전기나 가스 같은 핵심 에너지였습니다. 국가는 이 자원을 관리하고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관리라면 그 국가에 충성할 이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국가와 상관없이 내 땅, 내 군사, 내 창고가 있다면 굳이 왕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겠지요. 고려 초기 호족들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시정전식과는 이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던 호족들을 국가가 녹봉을 지급하는 관료 체계로 끌어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초기 전식과는 관직뿐 아니라 공로와 인품까지 고려해 토지를 지급했기 때문에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고려가 무력으로 유지되는 연합국가에서
문서와 제도로 움직이는 중앙 집권 국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병종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칼보다 제도가 더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세워져도 왕의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공포와 즉위 초의 유혈 정치 싸움은 병종을 깊이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사서에는 그가 점차 정사를 멀리하고 음악과 바둑을 즐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었지만 권력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는 그저 평범하게 숨쉬고 싶었던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광종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사람. 왕관은 그에게 권력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짐이지 않았을까요? 981년, 병종은 27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뜻밖의 결정을 남깁니다. 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들이 아니라 사촌 동생 왕치에게 왕위를 넘긴 것입니다. 훗날의 성종입니다. 왜였을까요? 어쩌면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겪었던 그 잔혹한 권력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랐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왕이 아니라 한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배려였을지도 모릅니다. 병종은 화려한 정복군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해 시대를 끝내려 몸부림쳤던 왕이었습니다. 칼 대신 법과 제도를 선택했고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핏줄보다 나라의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27회의 짧은 생, 그는 끝내 조용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왕이 남긴 제도 위에서 고려는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내려놓은 칼의 빈자리에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북과 책으로 나라를 바꾼 왕 성종. 그의 시대에 고려는 본격적인 유교 국가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국가 시스템을 완성한 군주, 성종의 개혁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역사는 늘 강한 자의 이름을 먼저 기억합니다. 정복한 왕, 개혁한 왕, 전쟁에서 이긴 왕. 하지만 가끔은 묻고 싶어집니다. 조용히 칼을 내려놓은 왕은 과연 약한 왕이었을까요? 두려움 속에서도 버텼고 복수의 유혹 앞에서도 멈췄으며 자신의 아이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던 사람.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내려놓아야 할 칼이 하나쯤 있지는 않으신가요? 분노일 수도 있고 오래된 원한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옳다는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병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려놓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